테슬라 소식입니다. 1. 테슬라 주가 4배 되면 매도. 미 증시 거품 아니야.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미국 투자자 캐시 우드가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4배가 되면 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드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2021 모닝스타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23일 경제 매체 마켓워치 등이 보도했다. 그는 만약 우리 전망이 바뀌지 않고 내년에 테슬라 주가가 $3,000가 된다면 제 추측으로는 우리는 테슬라 주식에서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22일 종가는 $751.94로 우드는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4배가 되면 팔겠다는 견해를 밝힌 셈이다. 우드는 고성장 기술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온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를 설립했으며 테슬라 주가가 2025년까지 $3,000를 돌파해 시가총액 $3조 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 주가 상승과 전기차 시장 성장의 근거로 배터리 팩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기차 평균 가격이 휘발유차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드는 미국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증시 거품론도 부정했다. 그는 우리는 거품 속에 있지 않다며 전기차, 로봇공학,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 속도가 주식시장을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애플 리퍼폰 시장에서도 잘 나가. 전 세계 리퍼폰 시장에서도 애플 아이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마트폰 신제품 시장에서 애플 점유율이 15%인 가운데 리퍼폰 시장 점유율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글로벌 리퍼폰 시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반면 리퍼폰 시장은 성장 모멘텀이 유지됐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리퍼폰 시장은 지난해 4%가량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리퍼폰은 중고폰이 재생 과정을 거쳐 신제품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재유통되는 제품이다. 주로 미국과 유럽 등이 주요 공급원이자 수요 시장으로 꼽힌다. 대부분 제조사나 유통업체 인증을 받고 품질 보증이 되는 제품이다. 몇 해 전부터 고성장 틈새 시장으로 꼽히기 시작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리퍼폰 시장에서 애플 평균 판매가는 경쟁사들 평균 판매가 대비 3배 수준이지만 애플 제품에 대한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5세대 확산에도 애플 LTE 리퍼폰에 대한 수요가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경향은 아이폰 사용자 기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리퍼폰 구매자 대부분은 애플 제품에 입문하는 최초 구매자에 달하고 덧붙였다. 또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면서 리퍼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진단이다. 반면 리퍼폰 수요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비용은 증가했고 수입항에서의 감독이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구매자들의 구매 욕구 또한 감소하고 있다면서 리퍼폰 수요는 아프리카, 일본, 인도, 유럽 같은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이다. 애플과 같은 제조사별 실적과 시장 전망 데이터 및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또 마켓펄스라고 불리는 월별 보고서를 비롯해 분기별 보고서와 고객사 요청에 맞는 중은 형식 보고서, 브랜드 모델별 출하량 데이터 제공 등을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7년 만에 디자인 확 바뀐 서피스 프로8 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침내 제품 디자인을 크게 바꾼 서피스 프로8을 선보인다. 더버지 등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이달 22일 엣지형 디스플레이와 세련된 디자인을 채용한 서피스 프로8을 공개한다. MS 서피스 프로8은 태블릿 제품인 서피스 프로 X의 일부 장점을 채용한 모델로 슬림한 서피스 펜과 착탈식 키보드, 엣지형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이 제품은 전작보다 작고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 처리했으며 두께는 서피스 프로 X보다 조금 더 두껍다. MS는 서피스 프로8의 13인치 디스플레이에 120Hz 화면, 재생률을 구현해 애플의 프로모션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MS가 이달 22일 신제품 발표 행사를 개최하고 디자인이 확 바뀐 서피스 프로 8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서피스 프로 8은 새로운 디스플레이와 서피스 펜의 도입으로 잉크 표기가 이전 모델보다 훨씬 선명하고 깔끔하다. 또한 MS는 이 제품에 USB-A 대신 썬더볼트를 채용해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MS는 이날 발표 행사에서 서피스 프로 8과 함께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 서피스 북, 신기능을 추가한 서피스 프로 X, 서피스 고 3, 서피스 듀오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피스 프로 8은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와 교체 가능한 SSD 드라이브를 채용하고 있으며 윈도우 11을 기반으로 구동된다. MS는 이날 발표 행사 이후 2에서 3주 후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 가격은 $800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빅테크 저승사자 리나칸의 정책 우선순위는 미국 경쟁 당국의 수장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자신의 비전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을 공개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빅테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을 지배적인 중개자나 문직이라고 표현했고 이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을 다루는 걸 우선시하자고 했다. 약탈적인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쟁이 제한돼 불공정 행위가 더 쉽게 가능한 지배적인 기업에 대해 FTC의 자원을 모아 정밀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엔 법무부와 함께 인수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FTC 직원들은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빅테크 기업들이 소규모 M&A를 한 걸 들여다봤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616건의 M&A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 FTC 위원인 레베카 슬로터는 개별적으로 M&A 거래를 보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연쇄 인수는 팩맨 전략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빅테크가 수백 개의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도록 둔다면 이는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FTC도 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소규모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M&A 수직적 통합을 하는 걸 절시하고만 있지 않을 게 분명해 보인다. 칸 위원장은 또 M&A를 통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경쟁 당국이 대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만 방점을 뒀던 데서 벗어나 직원들과 기업들까지 독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론적 입장에서 접근하자고 밝혔다. 소비자 후생 중심의 분석 틀을 탈피해 경쟁 과정, 시장 구조의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칸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쓴 논문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에서도 소비자 후생에만 초점을 둔 독점 금지는 아마존 같은 지배적인 거대 기술 회사들의 폐해를 막는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다른 분야의 기술자와 애널리스트, 전문가를 더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 소식입니다. 1. 벌써 국내 OTT 업계 5위. 국내 OTT로는 후발주자 격인 쿠팡 플레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SNL 시리즈 론칭에 이어 단독 시리즈까지 예고한 쿠팡 플레이다. 한국의 아마존을 표방한 쿠팡 플레이의 존재감이 제법 묵직해졌다. 티빙과 웨이브를 열심히 쫓고 있는 쿠팡 플레이의 야심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쿠팡 플레이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로케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출범했으나 국내 OTT로는 다소 늦게 시작한 편이다. 론칭 당시 로켓어 회원은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지만 이미 국내 이용자들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애플리케이션들의 무거움을 지적한 시점이었다. 아울러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상륙 계획과 카카오 TV의 도전장까지 이뤄졌던 터다. 이후에도 OTT 자체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쿠팡 플레이는 교육 콘텐츠에 무게를 실으며 해커스 대교, YBM 웹슬랭, BBC 등 제작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후발주자 인식을 뒤엎은 것은 바로 SNL 리부트 론칭이다. 지난 2011년 첫 방송을 시작해 시즌9까지 방송된 SNL 코리아는 대중부터 마니아층을 섭렵한 시리즈물이다.
정치 풍자부터 해학적인 콘셉트로 사랑받았으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SNL 코리아는 방송이 중단된 지 약 4년 만에 쿠팡 플레이의 야심을 가득 담고 SNL 리부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나타났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의 연이은 종영 속에서 SNL 리부트에 대한 환영도 컸다. 이를 통해 쿠팡 플레이는 신선하고 획기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 특히 이병헌, 하지원, 조정석 등 톱스타들의 출격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화제성을 거머쥘 수 있었다. 쿠팡 플레이가 업계 5위로 올라서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다음 계단은 더욱 비장하다. 첫 오리지널 드라마로 김수현과 차승원을 내세운 것이다. 김수현, 차승원 주연작 어느 날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 된 대학생과 진실을 묻지 않는 밑바닥 삼류 변호사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범죄물이다. 열렬 사제와 펀치 등으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이명호 PD가 메가폰을 잡았다. 김성환 쿠팡플레이 총괄 디렉터는 쿠팡플레이의 첫 드라마 시리즈를 선보이게 되었다. 와우 회원들에게 김수현, 차승원 배우의 명작을 선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쿠팡플레이 행보를 기대케 했다. 덕분에 유입수도 크게 증가했다. 데이터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스마트폰 기준 쿠팡플레이의 사용자 수는 183만 명을 기록했다. 올해 1월 사용자 52만 명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7개월 만에 약 250%에 가까운 성장세다. 지난 7월 국내 OTT 2위를 수성한 넷플릭스의 이용자는 약 910만 명대다. 뒤이어 웨이브, 티빙, U+ 모바일 TV 순서로 쿠팡플레이는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티빙, U+ 모바일 TV와 쿠팡플레이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쿠팡플레이의 경우 다른 OTT 시스템과 달리 독점 콘텐츠를 통해 와우 회원을 유치, 매출까지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이에 쿠팡플레이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수준 높은 작품과 차별화한 서비스를 노리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독점 콘텐츠로 OTT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